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병원의 전미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데 보더라도 암 발생 기전이 뭔가 궁금해들 하시는데, 요인들로는 우리 아시다시피 음주도 있고 흡연도 있고 음식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발암물질 등등이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과정에서 그것을 유도하는 그 요소들, 환경 요소들을 겉에다 써놓은 거 보면 비만하고 염증,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거, 음식 등이 그런데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면은 역시 생활 습관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연도 해야 되고 절주 내지는 금주를 해야 되는 거 외에도 이런 생활 습관에 좀 잘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좋은데 진짜 효과 있나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거는 암 안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5년 후에 보니까 앞으로 얘기할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적정한 체중 유지, 적절한, 그리고 신체 활동을 활발히 했을 때 다양한 암에서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후에도 생존 후에도 비만이 계속되면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폐암마저도 있을 정도로 유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살찌지 말아라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체중 조절 잘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1kg 가지고도 예민해지세요. 그냥 의사분들이 살찌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더 이렇게 저체중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도 있어서 적정 체중이라는 거 얘기하고 근육량은 적절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거는 비만이지 적정 체중에서 1, 2kg, 뭐 3, 4kg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라는 걸 도리어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따 전영관 교수님께서 신체 활동, 운동은 얘기하시기 때문에 넘기겠지만 일단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이 예방수칙은 우리나라 거와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좀 요거를 강의에 하는 이유는 좀 더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구체화돼 있어서 그렇고요. 당연히 채소 과일은 잘 먹으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아주 탄수화물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곡물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곡밥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 염증 줄이는 데도 필요하고 뒤에서 더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칼로리가 많고 요즘에 말하는 단짠 이런 가공 음식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또 거기에는 방부제도 있고 해서 줄일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붉은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 몇 분의 환자를 봤는데 가족들이 이제 아프고 나면 고기를 안 사줘서 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아니고 붉은 고기를 덜 먹거나 안 먹는 건 괜찮은데 단백질이 중요하다, 먹는다면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 2, 3인분에 해당하는 걸 좀 나눠서 먹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설탕, 시럽이 들어간 청량음료 이런 거, 주스, 과일 주스 그냥 생거로 먹는 게 더 좋겠고, 술은 이제 노노로 돼 있고, 그리고 8번째 보면은 예방을 위해서 보충제 먹는 게 도움된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합영양제를 얘기하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건강한 잡곡, 그리고 그러니까 통곡류, 거기에다가 건강한 좋은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채소인데 미국에서도 우리도 똑같을 거고 위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엔 그냥 채소하면 감자 내지는 어떤 채소에다가 단백질 해서 큰 고기 덩어리라면 이제 붉은 고기를 줄이는 과정이 있었고 잡곡으로 바뀌고 했지만, 이제는 잘 섞인 이렇게 하는 것이 최신 모델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된 거를 지중해식 음식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 채소 과일 듬뿍에 좋은 기름에 그다음에 해산물 등등을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는 그 지중해식 그쪽 사람들은 많이 신체 활동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비빔밥처럼 지중해식 음식에 가깝게 먹는 그런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몸의 염증 지수가 낮다는 것도 역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발기도 잘 된다는 그런 연구가 최근까지도 있어서 이런 염증과 노화의 방지에 도움된다는 걸 지중해식 음식이라기 말하기보다는 골고루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제 뭐 뭘 먹으면 되느냐 얘기하는데 예전에 항산화제는 이 방사선이나 항암제는 우리가 세포를 죽이는데 그러면 그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쪽에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보면 약 1,000명이 넘는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면서 그리고 어떤 보충제를 먹고 있는지 물었고 다 치료 끝나고 몇 년 후에 보니까 항산화제 먹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비타민 B12, 철분제 먹는 사람들이 높은 재발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대로 종양내과 선생님 다른 분들이 얘기하듯이 종합영양제는 괜찮지만 굳이 더 음식으로 해야지 항산화제를 따로 사서 드시는 거를 특히 치료 중에는 권장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연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산균을 먹어도 되냐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사서 드시고 뭐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채소 과일 많이 먹고 대장암 예방에서도 채소 과일 플러스 좋은 기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2년 전 학회 가서 여기 보면은 장은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정원이다. 너무 감동받은 구절이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다양한 균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게 포인트고 그것을 음식으로 하자는 거고 물론 항암 치료는 아니었지만 물론 항암 치료에 설사나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유산균이 잠시 먹어서 도움된다는 연구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에는 별로 없고 이 면역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는지를 물어봤고 40%가 먹고 있었고 결론은 섬유질과 이런 건강한 식단 하는 사람들은 장내 균수도 활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면역 반응도 좋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은 도리어 반응률이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져야 한다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모든 음식은 보충제는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여기 밑에 결론에 고섬유 식단이 건강 이점이 많다가 결론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생제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2시간 이후라 먹으라 뭐 이런 사이트도 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환자들한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요즘에는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10가지 균을 넣은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대개는 1개에서 3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산균을 먹으면 수는 늘지는 모르지만 종류 수는 한두 가지로 제한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저절로 놔두면 대부분에서는 나중에 회복해서 느리지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하는 것을 권해서 결국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주는 외국에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김치 하는 거 들으셨다시피 우리나라 김치가 뜨고 있고 발효 음식 그다음에 콤부차티, 발효티 등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자라게 하는 음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이 높은 통곡류, 채소, 과일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다 압니다.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고 그런데 남자 선생님들도 남자 환자분들도 뭐 일하다 보면 바빠서 아니면은 제 환자분은 회사 환경이 너무 좋아서 고칼로리 음식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낮에도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세요. 그래서 실은 그런 의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의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음식해야 되는 여자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니까 뭐 대강 남아있는 거 먹거나 그렇게 먹는데 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를 대접하듯이 먹자. 혼자 먹더라도 국에 밥에 나머지만 먹지 말고 좀 갖춰서 간단하게라도 나를 대접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듯이 나한테 투자하자 이런 것도 마음이 중요하고 직장에서 아까 뭐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단짠으로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빠서 건너뛰고 할 때는 또 그분들한테는 싸가는 것도 요령을 합니다. 뭐 과일이나 간식 아니면은 샐러드 정도는 가져가서 좀 보충해서 드실 필요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 강조하는 거는 항상 합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백신 맞고 싶은데 하는데 살 빠진다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수치가 5,000에서 2,000으로 떨어져서 저 갈비탕과 추어탕도 먹고 그러고 좀 백신 맞으세요 했는데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먹던 거 먹고 싶은데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서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횟수를 줄이고 점점 줄여서 좀 건강한 쪽으로 가시면 되지 갑자기 다 안 먹으면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학회에서도 모든 의사들이 공통이 될 거고, 또 아이들 때문에 본인을 못하겠다 하시면 본인은 조금 노력해서 따로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채소를 더하고 하시면, 그래서 조금 스스로를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건강, 아까 이제 주 음식에 대해서는 골고루 먹고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빼뜨리지 말고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많은 수치로, 염증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마음 건강은 왜 중요한가? 이거는 저희 이제 센터에서 생존자 지지센터에 온 환자분들을 인터뷰해서 그거를 이제 AI로 했을 때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묻고 해서 다양한 거를 발견했지만 중심에 있는 거는 피로하고 암 진단, 스트레스 역시 네트워킹과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서, 아까 환자분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뭐 TV 우울증 때문에 TV 봐서 불면증 때문에 등등 이렇게 연결되듯이 다양한 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주에서 상처가 덜 아문다 하는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가 높은 환자에서는 전이성 유전자 발현이 높다는, 그리고 염증도 높다는 이제 한 그룹에서는 이걸 가지고 난소암 환자들로 주의 실험에서 환자로부터 그다음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까지 해서 다양한 거를 확인하고 그런 연구를 쭉 해오신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팀도 있고, 또 우울감이 높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방광암 환자에서의 그런 생존율 감소, 또 어떤 큰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이런 릴렉스하는, 이완하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수술 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덜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 관련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재발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하버드의 연구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암 환자들이 우울증이 아주 심하고 조울증이 같이 있거나 텔로미어, 우리 장수 유전자가 짧은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아서, 이제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아프니까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서 뭐 힘들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관리를 하십시다 얘기하고 좀 더 환자분들이 도움받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를 보더라도 다양한 암에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 사망률 증가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이제 고찰한, 전체적으로 본 그런 리뷰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재발한 환자분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 오실 때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물론 생길 수 있고 암세포는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스트레스가 좀 관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숨어있는, 잠자게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쥐에게 이렇게 동료들하고 떨어지는 잠시 그런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종양의 전이의 재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것 외에도, 그 병원에서 수술한 폐암 환자에서 이 단백질 수치가 높은 분들이 더 수술 후에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재발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마음을 쓰면 걱정하고 불안하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무슨 다른 영향을 주느냐 하는데, 최근에 보면 걱정을 많이 하면 뇌도 변해서, 그래서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영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 쓰는 것을 좀 변형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는데, 대개 연구는 쥐 실험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 뭐 쥐를 그냥 뜨거운 철판에 깐다든가 아니면 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데,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진짜 다 나쁜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잘 이기고 어떤 분은 그냥 훅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시트 가는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한 그룹은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하면 운동 효과가 뭐가 있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고 포스터 붙여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했더니 한 달 후에 그 들은 사람들만이 체중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돈 벌고 일도 하네 생각하는 거.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이와 같이 마인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세트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초반에. 그래서 스탠포드 교수는 이 스트레스를 힘으로 여기자. 우리가 불안할 때 막 불안감에 휩싸여서 여기 질문자에도 보면 너무 불안해서 검사를 자주 하게 된다. 너무 일상에 그거 이제 휩싸이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게 필요하지만 약간의 불안감, 검사하기 전에 뭐 5년, 10년 후에도 있는데 이럴 때는 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발 걱정하면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인생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죠. 나 성격이 예민한데 바뀔 수 있나요? 너 절대로 안 바뀐다고 하는데 바뀔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거를 요즘에는 이 과학에서 뇌 가소성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계속 훈련하면 두뇌도 바뀌고 그게 학습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그것도 뇌 과학적으로는 이 뇌 가소성으로 설명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안 될 것 같아 걱정하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금방 바꾸면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서른도시가 제가 TV도 잘 보나 봅니다. 히든싱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작곡을 했는데 음악 교육을 받은 적 없지만 3,000곡을 들어서 연습했더니 어느 날 음악을 듣는 귀가 뚫렸다고. 그래서 반복하면 그게 발화돼서 연결이 되고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고 작게라도 지속적인 연습을 하면 생각도 바뀌고 가능한데 좀 지겹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에서는 30년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70년대 릴렉스 우리가 이렇게 좀 긴장 안 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의료진에서 하는 것 말고도 스스로 해가지고 뇌에 가는 자극을 줄여서 뭐 통증이나 아니면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를 70년대부터 정말 유전자 발현까지 연구하신 닥터 벤슨이 있으십니다. TV에도 지금은 80 넘어서 안 나오시지만 한 5, 6년 전까지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이 있고 여러분들 지지센터에서도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 거로 썼듯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훈련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불안감 감소, 불면증에 효과적이고 턱관절 여기 많이 꽉 깨물어서 통증 감소 등의 효과 있고 안전하지만 저도 경험했지만 간혹은 예전에 꽉꽉 눌렀던 게 편해지면서 이제 확 올라와서 화가 더 나는 분도 중간에 있지만 상담해서 하시고 전문가와 하시면 전혀 문제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수행해서 크게 돋트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과거를 걱정해봐야 걱정과 내지는 후회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괜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배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결국은 이 옆에 썼듯이 물이 반이 찼다 생각 반이나 찼네 하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반이나 비었네 하고 부정적인 거 이걸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뀔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지? 그러한 스스로 여러분들 이미 많으신 분들이 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듯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반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까지는 제가 얘기 안 드리고 다양한 우울, 불안, 뭐 약으로 치료하는 거는 아니지만 같이 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스스로를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표하면서 아까 뇌 가소성에 대해서 좀 다른 거는 없나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나왔어요. 제 환자들이 뭐 취미생활로 뜨개질 할 때 하루 종일 뜨개질 하면 어깨 아프다 그래서 제가 좀 그만하시고 뜨개질 말고 딴 거 하시든지 아니면 하고 땡 하고 운동하세요 하는데 요 닥터 램버트는 뜨개질 같은 반복적인 행동했을 때 그 이완이 되는 거를 이미 몇백 년 전에 정신과 선생님들이 했다 그러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기대감, 즐거움 때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라는 거, 그리고 쥐를 연구를 했는데 쥐를 땅을 파고 과자를 스스로 찾게 먹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 뇌에 이 손에 해당하는 게 큰데 손을 사용해서 우울증 같은 걸 좀 도와줄 수 없나 해서 쥐를 땅을 파고 과자를 먹게 하고 일부는 저절로 그냥 던져줘서 먹게 했는데 이 땅을 파서 먹는 애들이 훨씬 나중에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수영도 배우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수영은 얘네들은 잘 못하고 스트레스 엄청 크다고. 그러고는 시골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풍부하게 하고 도시쥐처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시간상 짧게 얘기하면 시골쥐 애들은 나중에 운전을 배워서 얘네들이 먹이를 찾아갑니다. 근데 도시쥐는 못합니다. 물론 이 연구자가 자동차 만든 것도 저는 굉장히 그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덴마크에서는 자연에 사는 애들이 나중에 우울증이 훨씬 적다 이러듯이 운동도 하면서 이런 여러분이 손으로 그래서 하는 그런 행동들, 취미생활도 도움될 수 있다는 거. 뭐 무조건 명상, 이완 뭐 이런 거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실은 하나씩 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보면 요 10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묻습니다. 여태 10년을 살아서 인생에 배운 게 뭐를 느꼈어요? 그랬더니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뭐 우리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없는데 그거에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즐겨야 되는 거고, 또 묻습니다. 시간은 우린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 꼬마는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제가 정신과 심리학 선생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아이들은 1분을 초로 나누어서 즐기고 친구하고 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루가 긴데 우리는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 걱정하니까 그냥 3분의 1로 툭 끊어서 짧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뭐 3분처럼 살면 얘네들은 24시간 곱하기 60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영화 소울이라는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 행복은 지금 있는 거를 호기심 갖고 즐기고 와 하는 거. 그래서 제 환자 한 분 중에는 이 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데 한 코스만 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도 보면 다른 코스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와 하고 감탄하는 분이 행복감이 높다. 그래서 많이 즐기시라는 거를 또 얘기 드리고 싶고, 그거를 여기 이제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아밍아웃이라고 저희 병원에도 있어가지고 암 환자 4분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이기셨고 다는 아니지만 좋아한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괜찮다, 대견하다, 뭐 공통적인 게 많으면 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마음과 몸을 건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 리스트 작성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도 억지로 써야 되는, 아닙니다. 진실한 거 쓰고 하다 보면 점점 사소한 것까지도 돼서 행복감이 커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좀 더 할 수 있고 즐기게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온전하게 마음 챙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취미 생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신체는 잘 먹고 잘 움직이자. 아마 예방수칙에 빠졌다면 좀 잘 자자. 불면증 있는 환자 많아서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예민하면 그 예민한 거를 잘 활용하고 좀 아닐 때는 거두고, 그래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도 도움될 거고, 감사한 마음을 좀 더, 그리고
충만하게 사시면 어떨까 하고 이 모든 것이 훈련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 여러분들 이제 다 공유하시게 되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암 환자들이 쓰신 것 중에 지금 공모해서 낸 것 중에 감사하고 진정한 마음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다듬고 싶고 평범한 일상을 마주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암 생존자 지지센터는 옆에 사는 친구다, 아니면은 등대 같다, 섬의 등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은 이제 잘 해드리는 것 같고 더 많이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주신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타목시펜 항홀 문제 드시고 머리가 먹먹하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찾아보니까 타목시펜을 이제 뇌세포하고 같이 넣었더니 뇌세포에 좀 변형이 생긴다는 연구가 있어서 기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타목시펜이 이 신체 밖에 있는 거하고 뇌에는 전달되는 게 좀 작아서 그런 영향인지는 저도 확실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얘기고 저 스스로는 자연 폐경, 이제 나이가 들면서 폐경할 때 한동안 머리 먹먹하고 소위 말하는 안개 낀 머리 같은 적이 있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다행히 영원하지 않고 우리 그 뇌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취미생활, 기쁘게 자기 좋은 일을 하고 운동하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이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이나 재발 증상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조기 검진, 조기 진단은 대개 증상이 없듯이 또 전이나 재발도 없는 경우도 많고 많이 이제 진행됐을 때 어느 부위에 가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치하시는 대로 정기 검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처럼 내가 어떤 증상이 내가 어떤 요즘에 팔을 많이 써서 팔이 아프고 또 쉬었더니 괜찮다 하면 걱정을 놓으시고 새로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가끔 환자분들은 병원이 또 두려워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미루지 말고 좀 땡겨서 주치의 만나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생존자 지지센터에 건강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증상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크하고 적어뒀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주치의 선생님하고 연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발병에 미치는 요인, 면역 이런 거는 아까 염증 줄이고 아까 예방 수칙에 다 돼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발에 대한 불안감,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있고 특히 5년 후, 10년 후 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 전에는 심해서. 그런데 유난히 심하실 수 있죠. 내가 일상을 하지 못할 정도거나 검사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고 하시면 좋겠고 또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이완교실, 특히 신체 활동 내지는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낮춰주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한다면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심적인 문제는 상담가 그리고 전문가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찾으셨으면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암 치료 후 언제쯤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시는 수밖에 항암하면서 잠시는 쉬지만 일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 드리죠. 지금 힘들고 하니까 좀 회사에 얘기해서 좀 일을 살짝 줄이거나 적어도 주말에는 쉬셔라. 왜 그러냐면 주말에는 또 집안일 내지는 애들 때문에 계속 쉬는 시간 없다면
그래서 이게 적절한 복귀 시간이 있다고 얘기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처럼 좀 적은 이렇게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한 1, 2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항암을 하신 분들은 몸에 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손상 내지는 이게 회복하고 염증 반응 줄고, 제가 환자들하고 얘기하고 보면은 적게는 6개월이 걸리지 않나. 그 6개월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급성 부작용들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일을 하시더라도 적게,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는 회사나 본인이 하실 수 있다면 좀 쉬시고 가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쉬시면 좋지만 가시더라도 그 일의 양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을 좀 우리가 회사나 주변 지인들도 좀 인식이 개선돼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환자분은 치료도 수술하고 방사선밖에 안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더니 이분은 진단 전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이미 소진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지금도 회사 책임을 지고 있어서 더 많은 일을 더 잘하고자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기운을 이렇게 다시 쌓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좀 줄여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 했듯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내가 체력이 어떤지 잘 살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아직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 제 환자 중에는 쉬면은 직장 스트레스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의 스트레스가 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직장의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고, 뭐 3교대 때문인지 아니면은 사람 때문인지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대처할든지 스스로 좀 더 강하게 다 그런 거를 얻고 가시면은 좀 더 나중에 좋은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색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2018년도 논문을 보면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암 발생이 뭐 는다는 얘기는 없다가 결론이었는데, 최근에 2020년도에 나온 거에 보면 미국에는 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0만 명 이상 이렇게 쭉 오랫동안 생활 습관부터 먹는 것부터 같이 해온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런 천연 염색 말고 영구적인 염색, 이렇게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간 거는 대부분의 암의 발생 그리고 뭐 사망률에는 상관없지만 호르몬 음성인 유방암하고 난소암은 약간은 증가하지 않는가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하시는 바에 염색을 이제 결정하시지 제가 하시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거에는 수술한 지 2년이 지났고 방사선도 끝났는데 아직 팔이 아프고 팔 올리는 거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수술하면은 유착도 되고 방사선도 섬유화 내지는 유착을 유발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치료를 안 받았는데도 지난 1년간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50견으로.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팔을 내리는 거는 근육이 많은데 이 승모근 올리는 거는 근육이 2개밖에 없어서 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해도 다리만 하지 상체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팔 올리는 운동을 엄청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유방암 앓고 나서 또 반대편에 뭐 오십견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운동마저도 골고루 상체부터 다 하시고 지금이라도 물리치료 받고 잘 하시면, 꾸준히 집에서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